처음으로 올려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대단히 죄송하게도 영상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어 그 탓인지 불가사의한 현상이나 사건을 자주 마주치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불가사의한 사건이 있다면 다른 곳에는 말하지 않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저만 담아두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멋대로 죄송합니다만 털어놓게 해주십시오. 글을 잘 못 써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상 편집 일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편집하다 보면 때때로 이상한 게 찍혀 있다든가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 있다든가 하는데 저는 그것을 잘라내거나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에 편집 작업했던 영상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날 일은 클라이언트에게서 받은 영상을 편집하는 것으로 영상 자체는 NHK 교육방송에서 자주 볼 듯한 어린이 방송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이를 닦는 연습을 하는 것 같은 영상으로 엄마 역할 배우가 애들과 함께 칫솔을 입 앞에 대고 옆으로, 옆으로, 아래로, 아래로 하며 음악에 맞춰 이 닦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 있으니 그걸 잘라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한 소리라는 건 뭘까? 생각하면서 지시받은 부분을 살펴봤더니 옆으로, 옆으로, 아래로, 아래로 하는 엄마 역할의 배우가 미소 지으며 말을 했는데 그 바로 뒤에 라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상은 여성과 어린이밖에는 나오지 않았으니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그 뒤라는 목소리가 남성의 거친 목소리가 높게 들려서 뭔가 바보 취급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영상은 그 뒤로도 이 닦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 옆으로, 옆으로, 아래로, 아래로 이에 프레이즈가 나오면 정해진 듯 라는 소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뭔가 그게 너무 우스워서 처음 들었을 때는 웃고 말았습니다. 이에 뒤, 그러니까 안쪽도 닦으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목소리를 편집으로 지우고 납품했습니다. 납품하고 나서 며칠 후 클라이언트에게서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소리가 이상해 라는. 저는 회사 선배와 어디에 미비점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엄마 역할에 옆으로, 옆으로, 아래로, 아래로 하는 프레이즈 전체가 라는 남성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선배는 네가 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럴 리가 없었고 제가 이런 장난을 칠 리도 없죠. 게다가 음성을 잘라낸 후 최종 확인도 선배에게 받았던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도 원본 영상을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선 옆으로, 옆으로, 아래로, 아래로 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이 됐습니다. 똑같이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납품했습니다. 다른 일로도 시간에 쫓기고 있어서 그때 시간은 밤 9시를 넘고 있었습니다. 밤중이었지만 일단 클라이언트에게 사죄의 전화를 했습니다. 자동 응답기에라도 납품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남기려고 생각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과를 한 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영상 자체는 시나가와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화했는데 녹화가 끝나고 바로 거기 나왔던 아이가 사고가 나서 말이야. 스튜디오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뒤에서 온 차에 치였어. 목숨은 건졌는데 지금 반신불수가 됐네. 클라이언트는 계속했습니다. 촬영할 때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 그 아이. 어쩌면 그 애에게만 들렸을지도 모를 일이야. 저는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생각하면서 클라이언트와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간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날카롭고 굵은 목소리입니다. 분명히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 회사에는 이미 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는데 30분 정도 될까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가 잊은 물건을 가지러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실이 끊어진 것처럼 긴장 상태가 풀리고 저는 선배에게 지금 있었던 일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선배는 액막이라도 받는 쪽이 좋겠어. 라며 회사 돈으로 K신사에서 액막이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액막이 덕분인지 그 후로는 별다른 부상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회사에 홀로 남으면 이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해 송년회. 나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버렸다. 비틀대는 발걸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걸터 앉았다. 이제 곧 막차. 빨리 승강장으로 가지 않으면 하고 생각하던 중 의식이 날아갔다. 얼마 후 잠이 깼다. 그대로 변기 위에서 잠이 든 것 같았다. 어머, 막차는 어떻게 됐지? 주위는 캄캄했다. 화장실에서 나와도 불이 꺼져 있었다. 스마트폰 시간을 봤더니 무려 새벽 2시였다. 이미 영무원도 불을 끄고 돌아간 것이다. 위험해. 역을 나가서 택시로 돌아가자. 암흑 속에서 스마트폰 불빛을 의지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장내 방송이 들려왔다. 잠시 후 마지막 전철이 도착합니다. 타실 분들은 서둘러 주십시오. 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시간 이미 전철은 끊겼다. 하지만 다음 순간 승강장으로 전철이 들어와 서는 소리가 났다. 어쩌면 오늘 밤은 특별히 있을지도 몰라. 마지막 전철이라는 장례 방송이 있었기 때문이다. 깜깜한 건 신경이 쓰였지만 만약 정말로 전철이 온다면 택시보다 싸고 빠르니 타고 싶다. 나는 승강장으로 뛰었다. 우선은 확인해보고 싶었다.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캄캄한 승강장에 새까만 전철이 서 있다. 게다가 이상할 정도로 길다. 뒤쪽은 승강장보다 훨씬 뒤로 늘어서 있었고 철로와도 접해 있지 않다. 모든 차량의 문이 열려 있었고 내리고 타는 사람들은 없었다. 차량 안은 어두워서 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전철 존재할 리가 없어. 귀신 열차야. 나는 가슴속 깊이 소름이 끼쳤다. 황급히 도망치려고 하는데 등 뒤에서 후드라마 씨. 나는 놀라서 가슴이 철렁했다. 누가 부른 거지? 돌아보니 내가 본 것은 핑크색 세련된 정장을 한 히로카네 씨였다. 아, 히로카네 씨. 어쩐 일로 이런 시간에? 그녀는 여전히 미인이다.
송년회에서 너무 마셨어. 호도야마 씨도 과음해서 늦었구나. 평소처럼 상냥한 미소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째서 태어난 거지, 이 사람. 그녀는 흘기 전철을 보더니 그럼 그렇고 오랜만이야. 전철 들어왔으니까 같이 타자.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이런 이상한 거에 타면 안 돼. 나는 소리쳤다. 에? 왜? 추우니까 빨리 타자. 자기한테 할 이야기도 많으니까. 내 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다. 안 돼! 나는 뿌리치려 했지만 강한 힘에 잡혀 있다. 그리고 그대로 전철로 끌려간다. 하지 마! 아무리 소리쳐도 놓아주질 않는다. 이래서는 저 귀신 전철에 타버리고 만다. 그럼 분명히 죽는다. 그건 정말 싫다. 일단 서둘러 히로카네 씨를 설득하지 않으면. 한잔 더 하고 가자. 당황한 나로서는 그 정도의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또 마시자고? 그러면서 멍해진 순간 거꾸로 그녀의 손을 잡고 전철과는 반대편으로 달렸다. 뛰면서 이야기해. 전철보다 뛰면서 얘기하는 게 재밌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자각은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전철엔 타고 싶지 않고 히로카네 씨도 타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일념으로 가득이었던 것이다. 여하튼 필사적으로 달렸다. 자동 개찰구를 지나 겨우 출구 방면까지 갈 수 있었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역에서는 나갈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네. 아침 돼서 영무원한테 같이 욕먹어야지. 그러면서 돌아봤더니 히로카네 씨는 사라져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히로카네 씨의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본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받았다. 히로카네 씨는 며칠 전에 사고를 당해 계속 의식불명이었다고 한다. 더는 가망 없을 거라고 의사도 가족도 포기하려던 순간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고 한다. 그 전철은 저승으로 가는 탈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 전철에 나도 히로카네 씨도 타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었다.